당원명부 불법 유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해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두 곳에서 무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침목균열과 선로전환기 사고에 이어 또다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거래를 위해 도입된 안심결제 서비스를 사칭한 인터넷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밀한 범죄 수법에 대비할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최근 실내 놀이시설이 청소년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를 보도합니다. 전력난이 계속되면서 안전점검을 마친 고리원전 1호기가 발전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많이 오르는 문수산과 3호산이 항균성 물질인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의 극장가에서는 코믹 영화와 공포 영화가 관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당원 220만 명의 명단을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처 간부로부터 4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문자 발송업체. 이 업체는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 29명의 문자 발송과 전화 홍보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이채익 의원과도 선거 용역 계약을 맺고 이 같은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도 당원 명부 유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총선 당선인에 대해 윤리위 회부 등 상응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병국 전 의원 등 새누리당 공천 탈락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유출된 당원 명부가 총선 공천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해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를 넘겨받은 일부 후보가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지난해 선로 전환기 장애가 발생했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서 이번엔 선로 침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9년 침목 균열 현상이 발견된 곳이어서 승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경주역에서 울산으로 오는 울주군 두덕면의 KTX 철로. 콘크리트 침목으로 설계된 선로가 최대 26mm 침하됐습니다. 선로 침하가 발견된 곳은 부산 노포동 인근 한 곳을 포함해 모두 3곳입니다. 선로 침하는 고속으로 달리는 KTX 열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경주시설사무소는 즉각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아직 협의 중입니다. 하여튼 협의를 한다면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선로 침하량이 기준치 이내여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도반 침하량이 30m 이하로 허용 설계 기준치 이내이고요.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허용 절질 침하량을 30mm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치 이내입니다. 이것은 선로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서는 지난 2009년에도 침목 균열 현상이 발견돼 국토해양부가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는 선로 전환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언양고가 철제 아치 부분이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안전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울산역의 탑승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잇따라 불거지는 안전성 문제로 철도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 아마 많이들 하실 텐데요. 안전한 인터넷 거래를 위해서 도입된 안심결제 서비스가 오히려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결제 서비스를 사칭한 인터넷 사기 실태.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살 이모 씨는 최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내 싼 가격에 카메라를 팔겠다는 판매자가 나타났고 거리가 멀어 직거래가 어려우니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말에 이 씨는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결국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안전거래를 하자니까 그럼 되겠구나 했죠. 사이트를 알려주길래 가입하니까 계좌번호 적힌 문자가 와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안전거래가 아니라 안전거래 서비스란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결제 대행사에 돈을 입금한 뒤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을 하면 대행사가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해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안전거래 사이트에 가입하자마자 판매자가 안전거래 사이트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사라진 겁니다.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노린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결제 대행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홈페이지 구석에 사기를 주의하라는 짧은 글만 올린 채 피해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받으신 내용은 없다 보니 경찰은 결제 대행 업체가 사람의 실명으로 입금 계좌명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며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업체명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원반이 빙빙 돌면서 스릴을 즐기는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 아마 야외 놀이공원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최근 울산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기구가 빠른 속도로 돌자 이용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한 여성은 자리에서 튕겨져 나옵니다. 대형 원반이 돌며 스릴을 즐기는 이른바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로 청소년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야외 놀이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인데요. 최근에는 건물 안에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중구의 한 건물 지하에 같은 놀이기구가 생겼는데 손잡이 말고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 3일 이 놀이기구를 타던 여고생이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2주 넘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깨 높이에 손잡이가 있는데요. 그거 잡고 타다가 갑자기 튕길 때 놓쳐서.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는 건 이용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기계 작동에 문제만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안전점검도 기계 점검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에 뭐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녹이 서럽다든지 운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보상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5일 정도 지나면 CC카메라 삭제돼서 없어진다 하더라고. 근데 그 확인을 못 했다고 그러면서 보험 접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뭐 서비스가 있으면 서비스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놀이기구 사고는 100건. 법률구조공단은 업체 측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이 계속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하반기 이유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달 분양한 남구 무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평균 경쟁률 8대1을 기록하며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지만 추가 분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힘들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분으로 최근 분양을 마친 아파트 상당수가 이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형을 원할 경우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2,000세대를 넘는 물량에다 최대 30%에 달하는 할인으로 선택의 폭 또한 다양합니다. 현재 이제 평수를 좀 크게
넓게 하시려 하면은 지금 좀 큰 평수로 갈아타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중소형은 하반기에도 분양이 계속됩니다. 분양이 확정된 물량만 3,200여 가구, 일부 38평형대도 있지만 민영 임대에서 공공 분양까지 대부분 국민주택 이하 소형 규모입니다. 상승폭이 상반기보다는 더 둔화가 되고 내년이 되면은 그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을 원할 경우 입주 물량이 쏟아질 내년 하반기 이후에 매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UBC 뉴스 생만입니다. 여름철 전력난이 계속되면서 현재 가동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의 발전 재개 준비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점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디젤 발전기 성능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그러나 원전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사 종합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리 1호기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정전 사태에 대비한 위기 대응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오늘 훈련은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늘어 예비 전력이 200만 kW에서 100만 kW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공공기관들은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비상발전기를 작동했습니다. 또 달동 사거리에서는 정전으로 인한 신호기 작동 중단 훈련과 참여를 희망한 공동주택과 학교, 산업체에서는 승강기 갇힘 구조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주말 극장가에서는 국내 코믹 영화들이 맞대결을 벌입니다. 아부라는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낸 아부의 왕과 소심녀가 범죄의 여왕이 된다는 미스고가 개봉했습니다. 공포영화링의 속편격인 사다코 3D는 젊은 관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어 매번 계약에서 실패하는 영업사원. 아부계의 전설 혁오수를 만나면서 스승을 능가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배우 성동일과 송세벽이 능청스러운 연기로 직장인들에게 공감 가는 웃음을 선사합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는 소심녀가 수상한 수녀님의 심부름에 500억 원짜리 범죄에 휘말립니다. 우연히 5남자들을 만나면서 그녀는 범죄의 여왕으로 거듭납니다. 고현정과 캐릭터 강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여고교사가 갑자기 자살한 제자의 죽음에 의문을 품습니다. 연이은 자살 소동으로 형사들이 조사에 나서고 의문의 동영상이 이 사건과 얽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공포영화 링 원작자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공포의 매개체가 비디오 테이프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옮겨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제5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새누리당 서동욱 부의장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서동욱 부의장을 시의장으로 추대하기로 내부 조율을 마쳤으며 내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시의원 총회에서 합의 추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 추대를 받으면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의석 구도상 다음 달 5일 시의장 선출이 유력합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김기식, 통합진보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오늘 현대자동차 노사를 만나 비정규직 문제 해법 모색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대차가 사내하청 한시도급 노동자를 직영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은 문제라며 현대차가 8월 이전에 정규직화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에는 사내하청 문제 해법을 촉구했으며 울산 고용지청장에게는 사내하청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공항에 국제선 비정기 전세기 취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여행사와 전세기 취항을, 중국 허베이선과는 전세기와 크루즈선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울산도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 취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민간 항공사 설립을 둘러싸고 울산시와 울산상의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상의는 최근 울산시가 항공사 설립 추진위를 상의에서 맡는다는 발표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다른 시도의 설립에 비춰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의 관계자는 지역 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할 생각이지만 자본 참여의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안전도와 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 용역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잦은 민원으로 노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며 민원이 있었던 울주군 삼남면 하이테크밸리 기업체들과 울주군 삼남과 상북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구청이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한 달 만에 체납 지방세 1억 7,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중구청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119명이 내지 않은 지방세 28억 원을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통해 압류해 9명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의 예금 계좌를 실시간 조회해 압류와 해제를 할 수 있어 체납세 징수가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많이 오르는 문수산과 3호산이 항균성 물질인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유봉관 연구원은 울산 관내 숲에서의 피톤치드 발생 특성 연구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연구원은 침엽수림 지역인 문수산과 3호산이 화렵수림 지역인 신불산보다 피톤치드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계절별로는 식물의 활동이 가장 많은 여름철이 피톤치드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색 8중 한마당 음악회가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음악회에서는 통기타 연주가 박성일 씨가 나는 행복한 사람을 연주하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서 점심시간 광장을 찾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내 하나뿐인 쇠빙선 아라온호가 울산항 홍보와 선상 체험을 위해 오늘 울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길이 110m, 폭 19m의 아라온호는 남극과 북극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레까지 울산항에 머물며 해양소년단원과 장생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1회 울산제일일보 보도사진전이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동석 사진부장이 촬영한 울산의 생태와 산업 현장 사진과 김미선 기자가 인도와 티베트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 등 70여 점이 전시됩니다. 울산대병원 신경외과 권순찬 교수가 인도 전문의 4명의 요청으로 그물망을 이용한 뇌동맥류 폐색술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울산대병원은 뇌 손상 위험이 낮고 흉터가 남지 않는 권 교수의 시술법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울산대병원의 높은 의료 수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는 오늘 울산시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KTX로 서울 나들이에 나서는 행복 기차 여행 행사를 가졌습니다. SK 사회공헌팀과 노인복지관 직원들의 도움 속에 나들이에 나선 어르신 65명은 청와대와 경복궁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향토기업인 경동도시가스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송재호 사장은 사례 발표를 통해 IT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객 중심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은 햇살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금 강하긴 했지만 크게 덥지도 않아서 활동하기에는 좋은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좋은 날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거의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햇살도 적당히 내리쬐고 한낮 기온도 26도로 많이는 덥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투리 시간에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릉은 오전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한낮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종일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남부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영남지방도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밀양은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6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